이거 한 줄 이제 뭔 뜻인지 아시죠? 이거를 해석해보자면 이 11개짜리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트 공간 10개에 그 공간을 관리할 포인터 변수 a까지. 그러면 4 곱하기 10 더하기 8바이트짜리 하나 해서 48바이트 할당 받는 거죠. A는 뭘 다루기 위해서 설계가 됐냐? 인트 공간 10개예요. 근데 그 공간 10개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공간의 첫 번째 주소예요. 그래서 뭐랑 같냐면 이 A라는 포인터 변수죠. 이거는 첫 번째 공간에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습니다, 이거랑.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거랑도 똑같겠네요. A로 가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가다라는 의미로 에스터리스크를 썼고 가다라는 의미로 대괄호를 썼어요. 그래서 똑같은 곳으로 간 거면은 이제 여기에는 마이너스 10을 넣어놨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10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왜 그런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 같은 의미.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똑같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 쓴 거랑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쪽이 배열 문법으로 사용한 거, 이쪽이 포인터 문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대괄호가 가다라는 의미, 이거랑 똑같죠? 대괄호의 의미는 A가 가리키는 공간에서 0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다. 여기도 똑같이 가다. 여기서도 똑같죠? 그 밑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1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10을 넣고 있는 거고. 간단하게 문법에 관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최대값을 출력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값을 찾을 때 사람의 경우, 사람은 어떻게 찾을까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을 찾는 방법. 그냥 사람의 경우는 최대값 여기 있네 하는 거죠. 왜냐면 딱 봐도 자릿수를 보고 제일 긴 거 두 개 비교해서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방식이잖아요. 앞에 부호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문이랑 변수 A 사용 가능하대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네, 0부터 9까지 10번 반복하는 포문 안에서 만약에 맥스 넘버가 i번째 배열에 있는 i번째 요소보다 작으면
x 넘버는 i번째 요소다. 자,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이 반복문. 뭐 하는 반복문일까요? 우선 실행해보자면 결과는 나왔어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뭐 포문이야 뭐 10번 반복하는 거니까 이 안쪽만 봐도 충분하겠네요. 일단은 이 조건문은 비교죠. 뭐랑 뭘 비교하고 있나요? x 넘버란 대열의 i번째 요소인데 여기서 ai 이거 의미하는 게 뭘까요? i는 0부터 9까지니까 a의 i는 각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맥스 넘버랑 대열 요소를 비교하는 와중에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식에 따라서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이 맥스 넘버의 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열 칸이니까 줄 9개만 그리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칸. 자, 지금 현재 이 상태고, 이 상태에서 a라는 변수는 마이너스 10을 알고 있죠. 왜냐면 첫 번째 공간에 마이너스 10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a가 가지고 있는 건 첫 번째 공간의 주소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인덱스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공간의 요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대괄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은 눈대중으로 어림잡아서 이 자릿수로 확인해보고 판단해서 뭐가 제일 크다 이거를 고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을 비교해서 정하는 게 가능한데 컴퓨터의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봐요. 한 번씩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큰 거 비교해서 큰 거에다가 뭐 맥스 넘버 이거를 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요. 그래서 과연 요소를 한 개의 요소를 나머지 요소랑 비교해야 하냐는 거예요. 큰 거를 찾으면 그럴 필요 없죠.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일단 이렇게 대략 있다고 하고 좀 별론데? 이렇게 있다고 하고 처음에 A0과 A1을 비교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건 쓰지 말고 대괄호가 조금 생략돼 있다고 할게요. 처음에 0과 1을 비교해요. A의 0과 A1 비교해요. 그러면 여기서 A1이 더 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 A2를
A0과 비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왜냐면 마이너스 10은 이미 비교값에서 탈락이잖아요. 최대값 후보에서 제외된 겁니다. 왜냐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A0과 A1을 비교하고 나면 여기 시점까지 비교하고 나면 최대값은 A1이죠.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수는 이 A2랑 A1을 비교해야죠. 누가 더 큰지. 왜냐면 A0이랑 A2를 비교해봐야 시간 낭비잖아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건 최대값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거는 맥스 넘버인 거고, 최대값 비교가 한번 끝날 때마다 최대값을 알고 있는 거는 맥스 넘버인 거고.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새로운 최대값이 새로 생기면 맥스 넘버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최대값은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알게 되는 거고. 우선 처음에는 0이에요. 0으로 초기화했어요.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맥스 넘버랑 비교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이미 제외된 숫자랑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비교 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맥스 넘버까지. 그러면 A0이랑 맥스 넘버 비교했어요. 그러면 맥스 넘버와 마이너스 10을 비교했으니까 맥스 넘버가 처음엔 0이고 A의 0이 마이너스 10이었죠. 0이 크네요. 그쵸? 그러면 이 조건식 마이너스 10, 0 거짓이니까 맥스 넘버는 그대로 0으로 값이 유지되는 거고. 그러면 A0은 일단 탈락이고, 그 다음에 A1과 비교를 해요. A1은 10이죠. 10과 0을 비교합니다. 참이죠. 그러면 A1이 맥스 넘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맥스 넘버의 값은 1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값이 0보다 커서 조건이 참이어서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0이 새로운 최대값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맥스 넘버에는 원래 들어있던 수보다 더 큰 수의 값이 들어있게 되는 거고 정체도 바뀌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A2랑 맥스 넘버를 비교해요. 비교 대상 바뀌었죠. 맥스 넘버도 0에서 이거 10이 됐고 A2는 100이네요. 100과 10을 비교할 때 조건 참이니까 또 100이 맥스 넘버로 들어가서 맥스 넘버의 값이 새로 갱신돼요. 100으로 10에서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문 또 돌아야 되니까 이번엔 A3이랑 맥스 넘버를 비교하고요. 중요한 거는 다른 값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최대값 후보에서 제외되면 그거로 끝이에요. 이미 자격 없는 거를 다른 값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낭비니까. 그래서 비교할 때마다 갱신된 최대값을
이 맥스 넘버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 수랑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쭉 진행해 봤을 때 맥스 넘버에는 최대값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조건식에 따라서. 그러면 맥스 넘버가 맥스 넘버가 A7과 비교한 시점부터 바뀔 필요가 없죠. A7에서 비교했을 때 맥스 넘버에는 33210이 들어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쭉 비교를 해보면 조건식이 다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배열 내에 있는 이 요소끼리가 아니라 최대값을 저장할 변수를 지정하고 변수에 저장된 수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 안에 든 값을 까봐야 최종값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건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문제 지금 만든 알고리즘의 한계가 이 모든 배열의 요소 안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드러납니다. 음수일 때. 그럼 이 배열 내에서 제일 큰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이렇게 할 경우 못 찾습니다. 전에는 잘 찾았는데 못 찾아요. 왜냐면 맥스 넘버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차피 여기는 배열 안에 있는 요소는 전부 다 음수라서 비교를 해봐야 0이 제일 클 수밖에 없으니까 0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그냥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안전하게 나오죠. 초기 값을 배열 안에 있는 값 중에서 아무거나 고른 다음에 이 맥스 넘버에다가 넣어주기만 해도 비교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A9를 맥스 넘버로 일단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10 잘 나오죠. 아니면은 이 해당 요소에 타입의 그 범위 끝값을 넣어주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거 인트니까 인트의 범위를 인트 범위 이게 이걸로 여기에다가 해도 되는 건데 이거는 쉼표는 빼야 되겠고 잘 나오죠? 잠깐만. 그리고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네. 그리고 뭐지? 괜히 껐네. 여기 보시면은 인트 범위에 이게 가끔가다 보면은 왜 없지? 이건가? 아닌데? 같은데?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요. 그 마이너스 보면은 그 복붙했을 때 가져온 것 중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음수 의미로 쓰는데 아스키 코드에 마이너스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인터넷에서
가져다 써갖고 실행했을 때 여기에 오류 메시지로 논 아스키 코드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를 보면은 우리가 키보드에서 마이너스 입력한 거랑 보면은 좀 위치가 좀 미세하게 다릅니다. 아마 논 아스키 어쩌고 나오는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아래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써질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인트 범위 최소값으로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소값을 범위 밖의 숫자로 바꾸면 안 되겠죠? 구로 바꾸면 이렇게 되면 인트 범위 최대값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값이었는데 하나를 더 줄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간 다음에 끝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무언가가 들어온다고 해도 최대값을 구하는 로직이니까 양의 정수일 때는 상관없죠.